지난주 인천공항에서 70대 할머니가 평소 늘 가져가던 물건 때문에 벌금을 물고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10월 3일부터 바뀐 보안 규정 개드립까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공항 이용 실전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액체류 용량 제한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늘 가져가던 안약, 영양제, 화장품이 갑자기 걸린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액체 의약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료용 액체는 별도 신고하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보안 검색대 직원들도 바쁘다 보니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 김포공항에서 만난 김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당뇨 관리를 위해 인슐린을 가져가시는데 기존에는 문제없이 통과하던 것이 이번에는 걸린 거예요. 보안 검색대에서 30분 넘게 기다리시다가 결국 30만 원 벌금을 내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만약 이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거든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인천공항에서 만난 70대 할머니는 눈이 건조해서 평생 쓰시던 인공 눈물을 가져가려다 문제가 됐어요. 용량이 규정보다 조금 큰 제품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제품이 아니면 눈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저희가 도와드려서 의료용 신고 절차를 거쳐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출발 3일 전에 병원에 가셔서 영문 진단서를 받으세요. 한글 진단서만으로는 해외 공항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액체 의약품은 투명한 지퍼백에 따로 포장하세요.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면 다른 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직원에게 의료용 액체가 있다고 알려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께 여행 기간과 목적지를 미리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더 정확한 진단서를 써주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 출장 갈 때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대부분 이해해 주십니다. 미리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액체 의약품 때문에 벌금을 낼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꼭 하셔야 할 것은 보조 배터리와 전자기기 규정이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보조 배터리 없이는 정말 불안하시죠? 특히 장시간 비행에서는 더욱 필요한데 이번 규정 변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2000mAh 이하 보조 배터리는 여전히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시 방법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용량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용량이라도 압수당할 수 있거든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자주 봤습니다. 어제 부산공항에서 직접 목격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60대 남성분이 몇 년 전에 사신 보조 배터리를 가져오셨는데 겉면에 용량 표시가 거의 지워진 상태였어요. 실제로는 참머 범비비 티노칼이 제품이라 전혀 문제없을 용량이었지만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만 원 벌금을 내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만난 할머니 사례입니다. 손자가 선물로 준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시는데 중국산 제품이라 한자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 직원이 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압수당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보조 배터리가 손자 선물이라며 정말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보조 배터리 외에도 주개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도 배터리 용량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충전식 제품들은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지난주에는 전동 칫솔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보조 배터리에 용량이 선명히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글씨가 흐릿하다면 유성 매직으로 다시 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개별 파우치에 넣어서 보안 검색대에서 쉽게 꺼낼 수 있게 준비하세요. 여기서 실용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보조 배터리는 항상 기내 바니병 가방의 맨 위쪽에 넣어두세요. 보안 검색에서 따로 꺼내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뒤에 기다리는 승객들에게도 민폐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품 설명서나 구매 영수증을 함께 가져가세요. 배터리 용량이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검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의약품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혹시 약봉지째 가져가시다가 보안 검색대에서 걸리신 적 없으신가요? 이번 규정 변화로 의약품 검사가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원래 포장 그대로 가져가고 처방전을 같이 지참하면 전혀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일주일치 약을 작은 알약 케이스에 옮겨 담아서 가져가시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안 검색대에서는 그 약이 정말 처방받은 약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지난주 김포공항에서 만난 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총 5가지를 드시는데 여행하기 편하라고 손자가 사다 준 예쁜 알약 케이스에 모든 약을 옮겨 담으셨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약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50만 원이라는 큰 벌금을 내셨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본 상황이에요. 70대 할아버지가 수면제를 가져가시는데 약국에서 받은 봉지에 든 채로 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 봉지에 적힌 글씨가 흐릿해서 약 이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30분 넘게 기다리시다가 약을 포기하고 가셔야 했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해외에서 구입한 의약품이에요. 지난달에는 미국에 사시는 딸이 보내준 영양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도 계셨어요. 한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해외 의약품은 더욱 까다롭게 검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절대 원래 포장해서 꺼내지 마세요.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든 약국 통이든 그대로 가져가셔야 해요. 그리고 처방전 원본과 함께 영문 번역본도 꼭 준비하세요. 해외 공항에서는 영문 서류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는 여행 기간과 복용 방법도 함께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루 몇 번, 언제 먹는 약인지 자세히 나와 있으면 검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출장 갈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용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약이 많으신 분들은 복용 스케줄표를 만들어 가세요. 언제, 어떤 약을, 왜 먹는지 정리해두면 보안 검색대에서 설명하기도 쉽고 본인도 여행 중에 약 복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시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식품류 반입 규정이 대폭 까다로워졌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계신 가족들에게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우리 전통 음식을 가져다 주고 싶으시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손자녀들에게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시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정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고체 형태의 전통 음식은 여전히 반입 가능하지만 액체성 식품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이 액체로 분류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예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만난 박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사는 손자가 한국 꿀을 좋아한다고 해서 토종꿀 한 병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가셨어요. 그런데 꿀이 액체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20만 원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산골까지 가서 직접 구해온 꿀이라며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인천공항에서 본 상황이에요. 70대 할아버지가 딸에게 엄마표 잼을 가져다 주려고 하셨는데 수제잼도 액체로 분류되어서 문제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 만든 특별한 잼이라며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겉보기에는 고체 같아 보이는 식품들이에요. 지난달에는 된장찌개 만들려고 가져간 쌈장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도 계셨어요. 쌈장이 걸쭉해 보여도 액체로 분류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고추장, 쌈장, 각종 소스류는 모두 액체 식품으로 봅니다. 김치는 어떨까요? 김치 자체는 고체지만 김치 국물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산공항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는 김치를 꼼꼼히 물기를 빼고 밀폐 용기에 담아 가져가셨는데도 검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국 통과는 했지만 1시간 넘게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액체가 포함된 모든 식품은 부치는 짐에 넣으세요. 꿀, 잼, 고추장, 된장, 각종 소스류는 절대 기내 반입 가방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고체 식품도 반드시 밀봉 포장 상태로 준비하셔야 해요. 여기서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 김치나 젓갈류는 진공 포장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시장에서 진공 포장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많으니까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포장할 때는 2중, 3중으로 싸서 냄새가 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해외 한인 마트에서도 웬만한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성이 담긴 직접 만든 음식만큼은 아니겠지만 벌금 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을 가져가실 때는 항상 도착지 국가의 검역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국 공항에서는 통과해도 도착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5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개인 관리용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평소 늘 쓰시던 손톱깎이나 면도기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 오신 개인 용품들이 갑자기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길이 6cm 이하 손톱깎이와 일회용 면도기는 여전히 허용되지만 검사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봐서 괜찮으면 통과시켜줬는데 이제는 정확히 자로재서 확인해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직접 본 일을 말씀드릴게요. 70대 할아버지가 40년 넘게 사용하신 손톱깎이를 가져오셨는데 길이가 6.2cm였어요. 불과 Gmm 차이였지만 규정 위반이라며 압수당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톱깎이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소중한 물건이라며 정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김포공항에서 만난 할머니 경우예요. 눈썹 정리용 작은 가위를 가져가셨는데 날이 뾰족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작은 가위라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날 끝이 둥근 것만 허용한다더라고요. 할머니가 해외여행에서 몸단장을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면도기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어요. 부산공항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전동 면도기를 가져가시려다 문제가 생겼어요.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타입이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로 바꿔서 가져가시긴 했지만 피부가 민감하셔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크림이나 로션류도 주의하셔야 해요. 지난주에는 관절염 때문에 바르시던 파스크림 때문에 문제가 된 분이 계셨어요. 용량이 100ml를 조금 넘었는데 의료용이라고 해도 액체류 규정을 적용받더라고요. 결국 큰 통은 버리고
작은 용기에 옮겨 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 관리용품은 출발 전에 미리 크기를 재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잔화줄자로 정확히 측정해서 6cm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애매한 것들은 과감히 붙이는 짐에 넣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 여행용 개인 관리 세트를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 마트나 온라인에서 여행용 작은 사이즈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평소 쓰시는 것과 여행용을 따로 준비해 두시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면도기의 경우 일회용을 추천드려요. 전동 면도기는 배터리 문제도 있고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며칠 쓸 일회용 면도기 몇 개와 면도 크림 작은 용기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중한 개인 용품일수록 붙이는 짐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내시라는 거예요. 기내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취미 생활용 도구들에 대한 제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비행기에서 뜨개질하거나 독서하며 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손으로 뭔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지루함을 달래는 좋은 방법인데 이번 규정 변화로 많은 제약이 생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뜨개질 바늘은 대나무나 플라스틱 재질만 허용되고 금속 재질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 오신 스테인리스 뜨개질 바늘을 더 이상 기내에 가져갈 수 없게 된 거예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 부산공항에서 직접 목격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80대 할머니가 40년 넘게 사용하신 금속 뜨개질 바늘 세트를 가져오셨어요. 손자 목도리를 떠서 선물하려고 비행기에서 작업하시려던 계획이었는데 보안 검색대에서 모두 압수당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바늘들이 돌아가신 시어머니 유품이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또 다른 사례는 인천공항에서 본 상황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조각용 칼을 가져가려다 문제가 됐어요. 나무 조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작은 조각도라도 날이 있는 도구는 모두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여행지에서 기념품도 만들고 싶으셨는데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바늘과 관련해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수나 십자수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바늘도 길이 제한이 생겼거든요. 김포공항에서 만난 할머니는 손녀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자수바늘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압수당하셨어요. 결국 여행지에서 새로 사야 했지만 익숙한 바늘이 아니라 작업하기가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독서용 돋보기도 주의하셔야 해요. 렌즈가 큰 돋보기는 햇빛을 모아서 화재 위험이 있다며 제한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지난주에는 평생 사용하신 확대경 때문에 문제가 된 할아버지도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뜨개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나무나 플라스틱 바늘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며칠 사용하시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요즘 나온 플라스틱 바늘들은 품질도 좋아서 사용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재질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겉보기에는 플라스틱 같아 보여도 속에 금속심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엑스레이 검사에서 바로 걸려요. 구매하실 때 100% 플라스틱이나 대나무 재질인지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 소중한 취미용품들은 붙이는 짐으로 보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기내에서 꼭 사용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대신 기내용으로는 간단한 독서나 수독 같은 활동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취미용품을 새로 구매하실 때는 항공 규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사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준비가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줍니다. 7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선물이나 기념품을 가져가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해외에 계신 가족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공항에서 문제가 된다면 정말 속상하시죠? 특히 손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미리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규정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포장하지 말고 투명 봉지에 넣어가면 보안 검사 후 다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의 의미를 생각해서 미리 포장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자주 봤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직접 목격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70대 할아버지가 5살 손자에게 줄 로봇 장난감을 정말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오셨어요. 리본까지 달고 카드도 붙여서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었는데 보안 검색대에서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모두 뜯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얼굴을 생각하며 정성껏 포장한 걸 다 뜯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또 다른 사례는 인천공항에서 본 상황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줄 화장품 세트를 가져가셨는데 그 안에 향수가 들어있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세트였지만 액체 규정 때문에 포장을 뜯고 향수만 따로 빼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정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전자제품 선물도 주의하셔야 해요. 부산공항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줄 태블릿을 가져가시는데 미리 포장해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포장을 뜯어서 확인하고 다시 대충 싸야 했는데 원래 포장의 고급스러운 느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책이나 앨범 같은 기념품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가족 사진을 정리해서 만든 앨범을 선물로 가져가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두꺼운 앨범이라 내용물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개인적인 가족 사진들을 보안 요원이 하나하나 넘겨보는 상황이 되어서 할머니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선물은 절대 미리 포장하지 마시고 투명한 지퍼백이나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가세요. 포장지와 리본, 카드는 따로 준비해서 도착 후에 포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 공항 면세점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은 이미 보안 검사를 통과한 곳에서 파는 거라 문제가 될 일이 없거든요. 게다가 면세점에서 포장 서비스도 해주니까 더 편하실 거예요. 전자제품을 선물로 가져가실 때는 박스를 열어서 설명서와 제품을 따로 준비하세요. 배터리 용량이나 안전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면 검사 시간도 단축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액체가 들어간 선물 세트는 애초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향수, 로션, 샴푸 등이 포함된 세트보다는 건조한 제품들로 구성된 걸 선택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물의 진정한 의미는 포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이에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시면 받는 분도 더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공항에서 겪는 어려움을 봐왔는데 이 내용만 잘 준비하시면 정말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액체류는 의료용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안약이나 인슐린 같은 의료용 액체는 영문 진단서와 함께 별도 신고하면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기기는 용량 표시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용량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흐릿하면 다시 써두세요. 셋째, 의약품은 원래 포장 상태와 처방 전 지참이 핵심입니다. 편의상 알약 케이스에 옮겨 담지 마시고 병원 약봉지 그대로 가져가세요. 넷째, 식품은 액체성 완전 금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꿀, 잼, 고추장, 각종 소스는 모두 붙이는 짐에 넣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 관리용품 크기 제한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손톱깎이는 6cm 이하만 가능하고 애매한 것들은 붙이는 짐으로 보내세요. 여섯째, 취미용품 재질 확인이 필수입니다. 뜨개질 바늘은 대나무나 플라스틱만 허용되고 금속 재질은 완전 금지입니다. 일곱째, 선물류는 사전 포장을 하지 마세요. 투명 봉지에 넣어가서 검사 후 포장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공항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출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먼저 의료용 액체나 의약품이 있다면 병원에서 영문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개인 관리용품들의 크기를 자로재서 확인해 보시고 보조 배터리 용량 표시도 점검하세요. 출발 3일 전에는 짐을 실제로 싸보면서 최종 점검을 하세요. 액체류는 투명 지퍼백에 따로 분리하고 전자기기들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놓으세요. 취미용품이나 개인 관리용품 중 애매한 것들은 과감히 붙이는 짐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출발 당일에는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세요. 시니어분들은 보안 검사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여유를 두시는 게 중요해요.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의료용 액체가 있다면 먼저 직원에게 알려주시고 전자기기들도 미리 꺼내서 준비해 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항상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애매한 물건이 있을 때는 전화로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각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며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났는데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항상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하셨어요.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시니어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추가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